요즘 마운자로가 제일 핫하잖아요? 2025년 8월부터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위고비가 가장 강력했었잖아요. 평균 체중이 105kg 정도 되는 성인 비만 환자들이 72주 동안 마운자로를 맞았어요. 결과는 아래와 같았거든요. 수연쌤, 요즘 마운자로가 제일 핫하잖아요? 우리가 비만 전문 인증인으로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리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또 비만 전문 인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화제였는데 이렇게 국내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얘기 그럼 해볼까요? 그러면 마운자로가 정확히 뭐죠? 성분 이름은 티르제파타이드예요. 위고비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고요. 처음 출시되는 2.5mg, 5mg은 일회용 주사기로 쓰고 버리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많이 알려진 위고비나 삭센다는 GLP-1이라는 수용체만 자극했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식욕을 줄여주는 게 주된 기전이었어요. 근데 마운자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GLP-1 수용체뿐만 아니라 GIP라는 수용체까지 같이 자극을 해주잖아요. 이게 단순히 식사량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지방을 더 잘 태우고 인슐린 분비도 더 촉진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덜 먹게 하고 몸에 쌓인 지방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만드는 이중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약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대사 자체를 바꿔서 체지방 요소를 끌어올린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지금까지 위고비 처방하면서 체중 감소가 근손실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환자분들한테 단백질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 운동 꼭 하셔야 된다고 엄청 강조했잖아요. 마운자로는 근육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방 위주로 줄여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결국 핵심은 효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빠지죠? 그렇죠. 공식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2022년 애니제임에 실린 서마운트1 연구가 있는데 평균 체중이 105kg 정도 되는 성인 비만 환자들이 72주 동안 마운자로를 맞았어요. 결과는 아래와 같았거든요. 5mg 사용한 사람들이 평균 체중의 16%를 감소했고 10mg 사용자들이 21%, 15mg가 22.5% 정도 감소했어요. 특히 15mg을 맞은 분들은 3분 중에 1분이 25% 이상을 줄였어요. 수술 말고 약으로 그 정도라면 기존에는 없던 수치네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위고비가 가장 강력했었잖아요. 위고비가 최대 용량 기준으로 체중 감소율이 약 15% 정도였는데 마운자로는 두 번째 용량이 5mg에서 이미 16% 효과가 나온 거예요. 확실히 엄청 큰 효과죠. 물론 개인차는 좀 있어요. 생활 습관이나 대사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마운자로가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는 건 데이터로 이미 증명된 셈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언제 어떻게 출시되는 거예요? 드디어 2025년 8월부터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미 처방이 시작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 보면 유통이 되는 대로 바로 사용화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정식 런칭 심포지엄이 열리니까 저희도 참석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혹시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용량이 한꺼번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선 2.5mg하고 5mg 이렇게 두 단계만 먼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럼 마운자로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마운자로 투약 계획은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요. 처음 4주는 2.5mg 스타터로 몸을 적응을 시키고 5주차부터 5mg 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만으로 평균 체중의 약 16% 감량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 목표가 20% 이상 감량이라면 이후 출시될 7.5mg 이상의 고용량으로 스텝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들 제일 불안해하는 게 요요잖아요. 끊으면 돌아온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기는 해요. 서마운트4 연구를 보면 36주간 마운자로로 평균 20.9%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 끊은 그룹은 1년 동안 체중이 평균 다시 14%가 늘어서 최종적으로는 기저 대비 9.9% 감량을 유지했어요. 계속 맞은 그룹은 오히려 추가로 5.5%가 더 감소해서 총 25.3%까지 감량을 했고요. 즉 약을 끊으면 최대 감량폭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원래 체중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기저 체중보다 여전히 10% 감량 상태였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체중이 10%만 감량이 되더라도 심근경색, 혈압, 당뇨, 지방간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 요요된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올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모든 다이어트 약들,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먹는 알약, 한약까지 다 기본 틀은 비슷하거든요. 식욕을 줄여서 적게 먹게 만들어서 체중을 줄이는 게 기전이에요.
거예요. 문제는 식욕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건너뛰고 주스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또 적게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채워주지 않고 단순당이나 밀가루 위주로 먹게 되고 근력 운동은 또 하지 않으면 당장은 체중이 빠지더라도 지방보다 결국 근손실이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후에 약을 중단하고 식사량을 원래대로 유지하더라도 이미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태라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고비 처방할 때도 배고프지 않더라도 반드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챙기셔야 되고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위고비 쓰시던 분들이 마운자루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위고비에서 마운자루로 전환할 때 혈액에 남아있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약 7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길게 휴학하기는 부담이 크니까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휴학한 후에 마운자루로 넘어가 볼 수 있다는 게 제조사 측 권고사항이에요.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마운자루로 바꿀 때는 용량의 경우는 어떻게 변화하게 돼요? 용량에 대해서는 위고비를 잘 맞던 분들도 마운자루에서는 2.5mg 스타터부터 4주간 다시 시작하는 게 권고사항이긴 해요. 다만 위고비 2.4mg 고용량을 잘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마운자루 5mg으로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프 더 라벨 접근이고 부작용 위험을 생각한다면 스타터부터 밟는 게 더 안전하긴 해요. 결국 개인의 상태, 부작용의 경험, 전환 시기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위고비 1.7은 마운자루 몇 미리그램이랑 비슷한가요? 이런 거잖아요. 그게 사실 딱 맞춰서 비교되지는 않아요. 두 약 기전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위고비는 GLP-1 단일 작용제고 마운자루는 GLP-1하고 GIP를 동시에 자극하는 듀얼 작용제라서 단순히 숫자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임상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감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위고비 최대 용량 2.4mg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이 약 15% 정도였고 마운자루는 5mg에서도 약 16%, 10mg에서는 21% 이상 감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비교하자면 위고비 2.4mg이 마운자루 5mg 정도와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용량 상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어떻게 맞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고비 쓰시던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고비는 한 펜을 4번 나눠 쓰는 퀵펜인데 마운자루는 일회용 프리필드 펜이에요. 그래서 쓰고 나면 바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위생적이고 사용도 간단하죠. 기본은 주 1회 피하 주사거든요. 보통은 복부나 허벅지, 상완처럼 지방층이 좀 충분한 부위에 맞으면 되고 날짜만 잘 지켜주시면 요일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어요. 사용법은 엄청 간단해요. 우선 잠금 장치를 해제해 주시고 캡을 벗기고 주사 부분을 소독하고 피부에 수직으로 댄 다음에 주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고 투약창에 실린더가 올라오면 주사가 끝난 거고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펜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폐기. 사실 보관이 더 중요해요. 원칙은 냉장 보관이에요. 다만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에는 30도 이하 실온에서 최대 21일까지는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냉동은 절대 금지예요. 한 번이라도 얼면 효과가 떨어져서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택배 배송이나 비행기 화물칸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보냉백을 활용해서 온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겁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던데 이런 건 괜찮아요? 맞아요. 사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고비랑 부작용이 비슷하고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스꺼움,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구토, 식욕저하. 5가지네요. 특히 용량을 올릴 때 그러니까 2.5mg에서 5mg으로 증량하는 시점에서 잘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은 1, 2주가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한 비율은 한 6에서 7% 정도로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장 증상이 사실은 약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원래 기전이니까요. 물론 엄청 드물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증량 속도를 좀 늦추거나 스타터 용량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또 식사 직후에 주사를 맞으면 속 불편감이 좀 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지켜주시면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도 훨씬 완화되긴 하실 거예요.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우선 조심해야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체중이 줄면서 혈당이나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 조절이 필요하실 수 있고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생기니까 꼭 주치의랑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생기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담석이나 담낭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살이 빨리 빠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적당히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담석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 정신과 약이나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서 처방받으실 때는 꼭 드시고 있는 약 전체 리스트를 전부 주치의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많은 게 바로 췌장염이에요. 과거에 췌장염을 알았던 분들은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췌장염 병력이 없는 분들에서 임상실험을 해봤을 때 췌장암이나 췌장염이 발생하는 발생률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췌장 쪽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맞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주의가 아니라 절대 금기 사항들이 있거든요.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갑상선 수질환 병력이 있거나 MEN2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임신 중이나 수유 중, 그리고 위장 운동이 원래 평상시 거의 되지 않는 위마비 환자, 이런 경우에는 맞으시면 안 돼요. 참고로 흔히 말하는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갑상선암은 금기증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는 필요하죠. 사실 다들 제일 궁금한 건 가격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이미 공개된 공급가를 보면 마운자로 2.5mg 스타터는 약 28만원, 5mg 유지 용량은 약 37만원 정도예요. 위고비는 원래 용량 상관없이 다 비슷하게 37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가격을 용량별로 차등을 둬서 최대 40% 정도까지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용량 구간에서는 위고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대신 마운자로는 효과가 훨씬 큰 만큼 유지나 고용량 단계에서 유리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목표가 15% 정도 감량이라면 위고비가 훨씬 경제적일 거고 20% 이상 확실히 빼고 싶다라고 하면 마운자로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거죠. 실비보험이라도 좀 커버되는 게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쓰는 주사제는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돼요. 다이어트 처방으로 쓰는 경우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럼 당뇨 환자분들한테는요? 그건 조금 달라요. 같은 티르제파타이드라도 당뇨 치료제로 쓰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실제 보장 여부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웬만한 건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마무리해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마운자로는 지금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식습관, 운동, 생활 관리가 꼭 같이 가야 되고요. 목표 체중에 도달하더라도 최소 몇 달은 유지 용량을 맞으면서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죠. 결국 핵심은 약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그걸 생활 습관과 어떻게 함께 이어가느냐예요. 이렇게 접근한다면 마운자로는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